안녕하세요. 다정도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자기만의 공간을 몇 살에 처음 가지셨나요? 누군가는 어려서 나만의 방이 처음 생겼을 때를 자기만의 공간이라고 정의하실 분들도 계실 테고, 다른 경우에는 부모님이 계신 집을 떠나 처음 나만의 집을 가졌을 때를 자기만의 공간이라고 정의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의 경우에는 자기만의 공간이라는 개념을 처음 인식하게 되었던 게 처음 자취를 시작했던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제 방이 있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주어진 공간이라 그랬던 건지는 몰라도 방 자체를 나만의 공간이라고 인식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대학 생활을 서울에서 시작하게 되면서 저는 부모님 집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처음부터 자취방을 얻었던 건 아니었고요. 하숙집 생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숙집 생활을 거쳐 고시원 생활, 그리고 군대 생활까지 나만의 공간이랄 게 없었던 20대 초반을 보내며 저는 그때부터 자기만의 공간을 꿈꾸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보증금을 악착같이 만들어 보려고 군에서 받은 월급을 꼬박꼬박 다 모았습니다. 언제나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어 사는 게 아니라 저 혼자 있고 싶을 때는 오롯이 혼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나만의 공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렇게 어렵게 목돈을 모아 군에서 제대하자마자 자취방을 처음 얻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때가 제가 기억하는 첫 번째 나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솔직히 대단한 집도 아니었고 그냥 10평도 안 되는 작은 원룸이었는데요. 저에게는 이 공간이 처음 생겼을 때 어찌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남들 눈에는 그저 그런 남루한 원룸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남부럽지 않은 나만의 공간이었거든요. 나 혼자 있고 싶을 때 혼자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감사했고, 제게는 그 사실이 엄청난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제 공간을 얻게 되고 그때부터 인테리어에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없으니 인테리어 소품부터 작게 변화를 주며 공간을 꾸미기 시작했어요. 시계를 바꿔본다던가 커튼을 교체해보기도 하고 액자를 사서 배치해보기도 하는 등 큰돈을 들이지는 않았지만 변화를 주면 집안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에 관심이 많았죠. 그러다가 조금씩 돈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식물도 들여오고 가구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공간을 꾸미면서 점점 더 욕심이 나더라고요. 단순히 더 예쁘고 멋진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그 과정이 저를 찾아가는 과정처럼 느껴졌거든요. 처음 나만의 공간을 얻었을 때만 해도 공간을 아끼는 마음에 꾸미기를 시작했던 거였다면 시간이 지나면서는 점점 나 자신을 위해 공간을 꾸미게 되더라고요. 목적이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죠. 나만의 공간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정말 나만을 위한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남들 눈에 예뻐 보여도 내가 생활하기 불편하면 그건 나만의 공간이 아닌 셈이죠. 그래서 저는 저의 생활 루틴이나 동선에 맞게 가구들을 배치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편안함을 느껴야 하는 톤을 찾아 벽지 색도 고르고 조명의 조도를 맞췄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저에게 최적화된 공간을 꾸며갔어요. 저에게 있어 공간은 환대의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공간이 인격이 생겨 우리를 환대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가 자기만의 공간으로 돌아갔을 때 온전한 쉼과 위로와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바깥에서 아무리 찌들어 있었더라도 돌아갔을 때 있는 그 자체를 받아주는 건 어쩌면 공간이라는 성질 안에 이미 환대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간을 꾸밀 때면 제일 먼저 고려하는 부분 중 하나가 어떻게 해야 환대받는 느낌이 날지를 가장 먼저 고려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바깥에 있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포근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현관에 패브릭 재질의 발매트를 깔아놓는다거나 심신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디퓨저를 가져다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주로 식탁 겸 책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테이블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는데요. 숨을 고르면서 마음이 시원해질 수 있도록 앉은 맞은편에 식물들을 배치시켜 놓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공간 세팅이 사소하다면 사소할 수도 있고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나 자신을 환대한다는 마음으로 꾸며놓고 나면 정말이지 집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고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단순 저의 집에만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카페에서도 동일하게 제가 갖고 있는 공간 철학을 최대한 녹여보려고 노력하는 편인데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환대의 방향이 제 자신에서 손님에게로 옮겨졌을 뿐 제 집과 마찬가지로 공간에 처음 들어왔을 때 최대한 손님들께서 포근하고 아늑한 느낌이 드실 수 있도록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 인테리어가 가정집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드라마 나의 아저씨 알고 계실까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니만큼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극 중에는 오나라 배우님이 맡으신 정이라는 캐릭터가 운영하는 정이네라는 술집이 나옵니다. 동네 사랑방이라 불러도 과장이 아닐 만큼 주인공 삼형제를 비롯해 동네 모든 사람들이 대소사를 그곳에서 함께 하는데요. 저는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정인애가 나오는 장면을 볼 때면 정겹기도 하면서 반갑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사람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좋더라고요. 정인애라는 공간이 인상 깊게 남았던지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본 이후부터는 공간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으로 떠올릴 때 자연스레 정인애를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손님들이 사랑방처럼 편안하게 머물 수 있고 따뜻하고 정겹게 사람 냄새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 말이죠. 저희 카페가 합정동이라는 지역 안에서 정인애 같은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제가 그 역할을 온전히 잘 해내고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은 단골 손님들도 많이 생기기도 했고 카페에서 식음료와 공간을 제공하는 일 외에도 공연이나 문화기획도 소소하게 하며 합정동 로컬 안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서로를 연결시켜주며 나름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노력해야겠죠? 많은 분들이 이곳을 정인애와 같은 공간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12월이고요. 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네요. 다가올 크리스마스를 위해 분위기를 좀 내보고 싶어서 오늘은 마감을 하고 열심히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트리를 만드는 김에 인테리어도 조금씩 손보고 있고요. 과연 매장을 전체적으로 꾸미고 나면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지 저도 궁금한데요. 부디 매장을 방문해주시는 손님들께서 자신만의 공간에 온 것처럼 안온하고 따뜻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랄 뿐입니다. 그러면 저희 공간이 환대가 넘치는 다정한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을 기대해보며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